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올해 나이 62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다들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산다는데 저는 아직도 이 철없는 딸 자식 걱정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집 남들처럼 빚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 방송국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PD라는 이름으로 살았지요. 늘 바쁘고 집안일에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자기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크게 생활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그림 배우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 차 마시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방송국 사람이라 그런지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TV를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보며 나도 커서 아빠처럼 재미있는 거 만드는 사람 될 거야. 하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딸이 대견하고 기특해서 하고 싶다는 건 뭐든 지원해주려 애썼습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는 훌쩍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무슨 석사 학위인가를 받아왔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을 때 남편과 저는 이제 우리 딸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구나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딸아이는 다행히 아빠의 뒤를 이어 방송국에 작가로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요. 밤샘은 기본이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딸애를 보면 짠하기도 했지만 엄마, 나 이 일이 너무 재밌어. 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저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열정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성격도 밝고 구김살이 없어 어디 가나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싹싹하게 자라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딸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다 좋은데, 정말 다 괜찮은데, 어릴 때부터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지독하게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웃습니다. 에이, 그 나이 때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우리 딸은 정말 특출나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사귄다며 데려온 남자애는 멀쩡하게 생겨서는 매일같이 딸애한테 돈을 빌려 쓰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딸은 오빠가 지금 사업 구상 중이라 그래. 며 감싸기 바빴습니다. 유학 가서 만났다던 외국인 남자친구는 양다리를 걸치다 못해 문어발을 하고 다닌다는 걸 방학 때 한국에 나온 딸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부가 나서서 뜯어 말리고 울고불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정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크게 데이고 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연애만 시작하면 저 똑똑하고 야무진 머리가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희가 반대하면 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그런 이상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지가 직접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내버려둬. 하면서도 밤늦게까지 담배만 태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등 뒤에서 다 당신 닮아서 저런 거야. 당신도 젊을 때 나 쫓아다닐 때 저렇게 무대뽀였잖아 하며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내곤 했지요. 그래도 30이 넘고 방송작가로 제법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한동안 남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보다. 그동안 만난 남자들이 하도 별로여서 이제 보는 눈이 좀 높아졌겠지.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빠처럼 든든하고 평범한 짝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그 연애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요.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영아, 이거 너희 딸 아니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메시지에 딸려온 인터넷 주소를 눌러보았습니다. 방송작가 어씨와 연예인 B씨, 핑크빛 열애 아이도 극복한 사랑.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딸이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를 했어도 분명 제 딸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극복한 사랑이라는 저 잔인한 글자가 마치 제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파왔습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 이혼남 아닙니까? 전 부인과 떠들썩하게 헤어지고 어린 아들 하나 있는 것까지 방송에 나와서 다 이야기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제 딸이 제 금쪽 같은 외동딸이 만나고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직하고 요즘 들어 골프에 푹 빠져 지내는 남편은 마침 동료들과 라운딩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딸애가 큰일 났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사람 놀라게.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게 또.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또 이게 또라고 할 일이에요. 지금 온 동네 방네 소문나게 생겼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저 일단 기다려봐. 요새 기사는 오보도 많다잖아. 며 저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남편의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방송국에서 같이 일했던 옛 동료, 후배 PD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밤새 담배를 태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저 사람도 속이 편치 않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기 이름 걸고 방송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고 동료들에게 신임받는 PD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했다고는 하지만 그 좁은 업계의 사위가 애 딸린 이혼남 연예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생긴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곤란하고 창피할까. 그 생각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보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뭐 요새는 이혼이 흠도 아니라잖아. 그리고 그 친구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 사람은 착해 보이더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어제는 그렇게 죽상이었으면서. 아니, 내 말은 이미 기사까지 다 난 마당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젊은 애들 연애하는 거 그냥 놔둬봐.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요? 그동안 알아서 하게 놔뒀다가 이 꼴이 났잖아. 걔가 남자 보는 눈이 있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에이, 그래도 유학까지 다녀온 앤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지들도 다 생각이 있겠지.
이 낙천적인 양반을 어떡하면 좋을까요?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큰일이 터져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 그러니 저만 속이 터져 죽어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딸 가진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해요? 당신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그저 부끄러운 게 뭐 있어.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밥이나 먹읍시다. 하며 식탁에 앉더군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남자 그 연예인 놈이 우리 딸을 망치기 전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려야겠다고. 주말이 되어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거실에 남편과 딸을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사 봤다. 사실이니? 딸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응, 미안해, 엄마. 미안할 짓을 왜 해?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애 딸린 이혼남을 만나.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뭐가 아니야. TV에 나온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니? 걔가 애 있는 게 사실이 아니야. 이혼한 게 사실이 아니야. 그건 맞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날 많이 아껴줘. 아껴줘? 그 나이 먹고 너 같은 어린애 만나는데. 안 아껴주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니. 너 대학 때 그 사기꾼 같은 놈 만날 때도 똑같이 말했어. 그 놈도 너한테 따뜻했니? 엄마. 왜 옛날 얘기를 꺼내? 지금 그 사람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딸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자자, 둘 다 진정하고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랑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질 거야? 딸아이는 눈물을 닦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못 헤어져. 아니, 안 헤어져.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타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으로 보이니? 내 아빠 평생 방송국에서 쌓은 명예 내가 다 깎아먹고 있어. 너 때문에 내 아빠가 후배들한테 무슨 소리 듣는 줄 알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죄야. 그래, 죄다. 뻔히 불행해질 길로 걸어 들어가는 널 보는 게 내겐 죄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너 다시는 안 볼 줄 알아.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너무 심했어. 애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라며. 저를 타박했지만 저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사람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 인사? 인사를 오겠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남편은 그래도 무슨 생각인지 얼굴은 봐야지 도망가는 건 우리가 지는 거야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딸아이와 그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크고 멀끔하게 생겼더군요. 그 남자는 저희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비입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중후하고 예의 바른지.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최고급 한우 세트와 무슨 청심환이라도 들었을 법한 커다란 보자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꼴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런 비싼 선물로 저렇게 깍듯한 인사로 이 상황을 넘어가 보겠다. 괘씸한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낙천적인 남편은 그래요. 일단 들어와요. 밖에서 그러지 말고라며.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 붙어 앉아 제 팔짱을 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사로 먼저 소식을 접하게 해드린 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두 분께 걱정을 안겨드린 점 모두 제 불찰입니다. 말은 참 청산유수였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대본처럼 외워왔는지 막힘이 없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저 남자의 그 죄송합니다라는 가면 뒤에 숨은 뻔뻔함만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속에서는 내가 뭐가 죄송한지 알기나 해. 내가 뭔데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라는 말이 수백 번도 더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목동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곱게 살아온 제게 면전에 대고 쌍소리를 퍼부을 용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남자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피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 하려나 보다 하고 긴장했습니다. 자네 요즘 찍는 그 드라마, 그거 시청률이 왜 그 모양인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시청률이 다 뭡니까? 그 남자는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며 아, 네, 선배님 이번에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조금. 내가 볼 땐 말이야. 거기 그 조명 감독이 문제야. 옛날에 나랑 일할 때도 고집이. 두 남자가 방송국 선후배가 되어 거실에서 드라마 비평을 시작한 겁니다. 딸아이는 그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제게 슬쩍 과도를 건네며 엄마 과일이라도. 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그 과도를 받아들고 저 남자가 사온 비싼 사과를 마치 저 남자의 얼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퍽퍽 소리를 내며 깎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철없는 남편과 더 철없는 저 딸과 저 뻔뻔한 연예인 놈 사이에서 저 혼자만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그 남자가 드라마 시청률 따위를 논하는 그 거실에서 저는 제 사과 깎는 칼에 제 속이 대신 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분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저희는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 뻔한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폭발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지금 저런 놈을 사윗감이라고 마주 앉아서 방송 얘기를 해. 당신 자존심도 없어. 남편은 되려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럼 어떡해. 소리 지르고 멱살이라도 잡아. 여기 목동 아파트 한복판에서? 내일 모레 신문에 전직 PD, 연예인 사위 폭행이라고 나면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아이, 나라고 속이 편한 줄 알아? 나도 창피하고. 나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내 딸이 사랑한다는데 저렇게 깍듯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지켜봐야지. 지켜본다는 남편의 말이 제게는 포기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아이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보면 그 남자와 웃고 있던 기사 사진이 떠올라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엄마 밥 먹었어? 하고 말을 걸어와도 저는 대답 대신 내 아빠한테 물어봐라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여보, 당신이 좀 풀어줘. 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풀어? 뭘 풀어요? 걔가 그놈이랑 헤어지겠다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나 쟤 볼 얼굴 없어. 제게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대로 제가 그 관계를 인정해버리면 저는 평생을 그 끔찍한 애 딸린 이혼남 연예인을 사위로 맞이하고 그 아이를 내 손주인 양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딸 자식 하나 잘못 들인 탓에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유학까지 보내고 방송작가로 번듯하게 키워놓으니 뭐가 모자라서 그런 험한 길을 스스로 택하는지. 저는 그 아이의 머릿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서로 말도 안 하는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주말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남자 집에 가서 지냈겠지요. 저는 일부러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없는 자식이 제일 잘 지내는 자식이라지만 저는 제발 무슨 일이라도 터져서 그놈의 실체를 제 딸이 깨닫기를 바라는 못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속이 탔는지 요새 BC 드라마 시청률이 바닥이라더라며. 은근슬쩍 저를 떠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다 빚이라도 지면 우리 딸더러 갚으라고 하겠네 하고 쏘아붙였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너 이게 몇 시야? 술을 어디서 이렇게 화를 내려던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온통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서 눈밑이 새까맸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딸아이는 제 앞에 오더니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르고 닳도록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이나 안도감보다는 아이의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처절한 슬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졌니? 제 물음에 딸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작은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다. 내 딸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이 지금 이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기에 저는 그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지들끼리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니 뭐니 불타오를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굴더니 막상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 남자의 아이 문제, 전부인 문제 같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니 그 뜨겁던 사랑도 별 수 없이 식어버린 게지요. 어찌 보면 제 딸의 그 남자 보는 눈 없는 고질병이
이번에는 빨리 식는 금사빠 기질 덕분에 구제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회사에 나가고 주말이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저희를 끌고 나갑니다. 남편은 거봐, 내 말이 맞지. 애들 일은 지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만 속 탔잖아. 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요. 겉보기엔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딸에도 다시는 남자 문제로 제 속을 썩이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제 딸은 마흔을 바라보는 제 딸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큰 홍역을 치르고도 내가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오빠 참 멋있었는데 아쉽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 보는 눈은 여전하고 현실 감각은 여전히 뜬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 연예인보다 더한 놈을 만나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오늘도 딸아이는 엄마, 나 오늘 소개팅 가. 하며 화사하게 차려입고 나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래, 잘하고 와 하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또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이번에는 평범한 놈이어라. 번듯한 직장 있고 부모님 다 계시고 무엇보다 이혼 경력 없고 애는 없는 그런 평범한 놈이어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 걱정해서 해방되는 부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걱정은 아마 제가 눈 감는 날까지 끝나지 않겠지요. 다들 저처럼 이렇게 살고 계신 거 맞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